안녕하십니까. 더 센 시흥교육 뉴스 김준혁입니다. 지난 첫 방송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만들고 간결하게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시흥시 중앙도서관의 시흥 한 책 선포식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북 콘서트도 열렸다는데요. 시민 926명이 뽑았다는 그 책, 어떤 책일까요? 현장 그 잡채, 현보윤 기자입니다. 2023 시흥 한 책으로 김기방과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의 시흥 한 책이 선포됐습니다. 지난 봄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시민들에게 추천받아 분야별 후보 도서를 선정하고 천여 명의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된 2023 시흥 한 책. 시민들이 같은 책을 읽으면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문도시 시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작가는 시흥 한 책 선포식과 동시에 북 콘서트로 시민들을 만났는데요. 아버지와 평생 불화했던 딸이 아버지의 장례식 때 찾아온 손님들을 통해서 진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이야기라서 우리 모두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신들의 아버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명 이상 발빠르게 팀을 꾸린 독서 릴레이 100팀에게는 시흥 한 책을 선물합니다. 작가님을 직접 뵈니까 굉장히 유쾌하신 분 같아서 집에 가서 얼른 읽어보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뭔가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호기심으로 신청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시흥시 중앙도서관은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누구나 시흥 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가족 독서 골든벨, 북세미나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흥 시민이 직접 고른 시흥 한 책, 올해가 가기 전 저도 꼭 일독해야겠습니다. 새삼 책에 대한 애정을 불타오르게 한 현장 그 잡채, 더 센 시흥교육 뉴스 현보윤입니다. 6월 환경의 날을 맞아 시흥 소래산 놀자숲에서는 이달 초 그린 팝업 놀이터가 열렸습니다. 폐현수막을 엮어 줄다리기를 하고 못 쓰는 장난감을 분해해보는 등 재미있는 놀이로 탄소 중립을 실천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대하동에서는 마을 자체를 자원순환 마을로 만들겠다며 1년 내내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6월 작은 축제가 열렸다는 소식에 저희 취재팀이 찾아가 봤습니다. 간석 카메라 박지민 기자입니다. 시흥시 대하동 어린이공원에서 쓰레기를 보물로 바꿔준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쓰레기를 들고 왔습니다. 함께 둘러보시죠. 입구에서부터 플라스틱과 캔을 나눠 담느라 분주한 분들. 아리백이란 이름의 시흥순환 가게를 찾으면 제가 가져온 쓰레기도 시흥화폐 시루로 바꿀 수 있다는 희소식을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흥순환 가게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바로 여기가 시흥순환 가게예요. 재활용 쓰레기를 깨끗하게 분리해서 갖고 나오면은 그거를 수집해 갖고선 다시 자원순환 될 수 있게끔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나와갖고 이렇게 아리백 활동을 하거든요. 그게 시흥순환 가게예요. 아리백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재활용을 하면서 재생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재생에너지를 100%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아리백이거든요. 재활용 쓰레기가 100% 다시 자원이 되길 꿈꾸는 아리백 시흥순환 가게. 시루를 욕심내기 전에 쓰레기를 먼저 잘 씻어 배출해야 합니다. 꼬마 친구들이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왔는데요. 작은 폐플라스틱으로 상품을 제작하는 동네 형이 오늘 헤로키링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경기도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자원순환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 유리를 이용한 액자 만들기, 탄소 중립을 위한 식물 화분 만들기, 그다음에 도어벨도 있고요. 양말목 도어벨도 있고요. 매주 하는 알리백 자원순환 가게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동네가 이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모아서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집집마다 대문 앞에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사실은 동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만 다시 재활용하면 그것 자체가 이제 자원이다. 그래서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묶어내는 마을 활동입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대골 마을학교에서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골 마을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그 대골은 대야동의 옛 지명이에요. 이제 소래산 아래 큰 마을이라는 뜻의 대골을 사는 게 재미있고 같이 살아서 즐거운 그런 동네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자 공간이자 어떤 문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어떤 코너인가요? 네, 여기는 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제 증상이 다 나아서 안 먹는 약들 보관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분리배출하고 버려야 되는지를 안내드리고 퀴즈 풀고 선물 받아가시는 부스입니다. 오늘 어떤 거 체험했어요? 걱정이 형도 만들고 양말목으로 이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냥 양말목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게 좀 신기했어요.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로 엽서를 만드니까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쓰레기가 보물이 되는 기적. 대골마을의 작은 골목과 공원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만나봤습니다. 간석 카메라 박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의 교육 뉴스를 모아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 두루두루 교육단신 99초 뉴스 소정아입니다. 5월엔 준비한 소식을 다 전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오늘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지난 24일 백옷 이동에서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청소년 대상 e스포츠 진로 탐색 교육이 열렸습니다. e스포츠 전문 교수진이 프로게이머가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게임 중독을 예방할 올바른 게임 습관도 함께 교육해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기획 교육과정 수료식 소식입니다. 4월부터 총 9번의 교육을 거쳐 6월 17일 17명이 교육을 마쳤는데요. 창의적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청년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이 과정은 올해로 9년째 이어지며 청년문화기획 공모사업과 연계해 멘토스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청년협업마을 창작공예실에서는 생활가구 및 홈퍼니싱 제품 제작 교육이 열립니다. 기수별 15명씩 총 4번 모집하는데요. 관심 있는 청년들은 청년협업마을로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황 어린이 도서관은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6월부터 8월까지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7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엔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그림책이랑 지구 한 바퀴, 8월 1일은 유아 초등생을 위한 다문화 연극이, 8월 2일에서 10일엔 초등 3, 4학년을 위한 세계문화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7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시흥시 중앙도서관은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의 저자 정승익 작가를 초청해 사교육 줄이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엽니다. 7월 5일 수요일 10시 도서관 누리집 문화마당에서 선착순 접수합니다. 5060 신중년을 위한 흥나는 문화예술학교가 4월부터 10월까지 정황, 대야, 평생학습관, 목감도서관, 시흥교육캠퍼스 속에서 진행 중입니다. 시흥시 평생학습 포털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시고 과정 시작 2주 전 월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센 시흥교육방송을 함께 만들어갈 시민추진단이 발족했습니다. 시흥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 마을 활동가 등 다양한 시민들이 본격 활동에 앞서 콘텐츠 기획 더 센 시흥교육 뉴스의 특별 초대석 대담하다. 오늘은 홍공TV 유튜버 크리에이터이자 영어교육 전문가 허준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저는 시흥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왕성하게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현 EBS 영어 강사이자 그리고 교육 크리에이터인 홍공쌤 허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홍공! 후짜! 네. 지금 현재 유튜버 홍공TV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왜 홍공TV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이 홍공TV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첫 질문부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좀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교사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던 것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래중학교라고? 소래중학교 알죠. 알죠, 그죠? 예. 거기서 중학교 2학년 담임이자 제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네, 선생님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 가르치는 데만 열을 올렸는데 그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고 나서는 이 과연 배움이 이제 이어질까라는 의문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교사하면서 번 돈으로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하면서 번 돈으로 다시 저만의 커리큘럼을 위해서 제가 스튜디오를 대관을 해가지고 찍고 편집하고 그 힘든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올렸고 그게 이제 뭐 소래중뿐만이 아니었겠죠, 그죠? 전국 단위로 반응이 많이 왔었고 부모님까지 반응이 오면서 내가 갈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했고
그렇다면 혹시 홍공TV의 구독자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13만 하고 이제 100명 정도 됩니다. 13만이요? 네, 뭐 머릿속에 수익 계산하시면 걸렸죠, 그죠? 네, 만족하시나요 혹시? 숫자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초월을 했죠. 왜냐하면 실버 버튼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뭐 숫자를 더 늘려야겠다는 욕망은 없고 사실 이미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뭐 욕심은 없고 하루하루 너무 해피하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유튜버로 활동하시면서 수익적으로 조금 사실 교사를 거의 한 만 15년 정도 했고 제가 공무 한 26호봉까지 이렇게 했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팀장급 정도 되는 그런 딱 뭐 학교에서 부장 요 정도 시점일 때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떻게 면직을 냈었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제가 보상금 받은 거 그런 거로 다시 사서 찍는데 뭐 누가 알아주나요? 오직 사명감으로 사실은 했었고 그때 수익 다 생각하면 결국은 똔똔 아니면 거의 마이너스일 것 같거든요. 홍공TV 허준석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대해서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과하다. 이 남의 나라의 언어가 입시라는 것이 붙고 취업이라는 게 붙다 보니까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좀 뻥튀기 된 거거든요. 원가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두 번째는 과연 이게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영어 역량인가? 무슨 말이냐면 당장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시장님이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는데 외국인이 와요. 통역하라 그러면 만약 하라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많이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시장님도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입시 위주로 좀 판이 짜여진 것 안에 영어가 부속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이게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소통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영어로 당연히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좀 풀려되지 않나. 그래서 비용과 의식에 대한 측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네. 허준석 홍공쌤에게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교육이란 저는 그냥 경험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생각하는 경험 교육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학벌이라는 어떤 교육 경험도 있겠지만 이제 직접 경험, 아이들이 시흥에 사는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 학습을 간다든지 요즘 뭐 다양한 직접 경험을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하고요. 나아가서 직접 경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은 간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간접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강연을 듣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그래서 옛날에 생각했던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단편적인 학벌 위주의 어떤 교육 오직 그 하나의 길만 보지 마시고 다양성과 복합성의 시대인 것 같으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교육이라는 것을 다양한 갈래 경험으로 좀 해석 치환을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어떤 경험의 테두리 안으로 가두지 않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너무 이룬 게 없어 아쉽기도 한데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남은 절반 더 계획적으로, 더 의미 있게,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세니 고른 6월의 노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OST에서 가오의 노래 시작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23년 남은 후반전 또 한 번 멋지게 시작하십시오. 7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